자, 오늘 저희 마지막 12월 30일 마지막 굿모닝 작전 방송을 또 함께 해주게 되셨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시장 변수. 오늘도 호재와 악재 짚어주실 텐데 네. 악재는 굉장히 저희 시장에 지금 뭐 뚜렷해 보이고요. 네. 호재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호재는 많이 내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거 하나겠죠. 네. 네. 근데 오늘마저도 사실 뭐 분위기상으로는 어저께 또 돌발 어떤 큰 또 사고도 있고 그래서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합니다. 거기다 그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산타랠리가 끝났어요. 뭐 네. 이런 의미를 담고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오늘 폐장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할지 네. 사실 뭐 1년 내내 압박을 받고 뭐 이런 기사 많았잖아요. 나스닥은 33% 올랐는데 코스닥은 23% 내렸다 뭐 이런 네. 이제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관련세 보면 상당히 좀 1년 내내 정말 너무 애들만 쓰시고 결과물들은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국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오늘마저도 사실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이따 준비해 온 거 좀 얘기 들어보면 시장 주수는 조금 애매한데 오를 종목은 많아요. 예. 오. 그러니까 종목에 좀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그래도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을 유의미하게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은 시간 제가 8시도 안 됐는데 지금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시 한 20여 분 때까지 들어보시면 네, 오늘 시장에서 또 견디고 뭔가 매매를 해봐야 될 그런 섹터들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저도 오늘 나오면서 하다못해 뭐 넥타이 색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좀 고려를 하면서 네.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방송국에 전부 다 뭐 네, 그런 분위기로 다들 흘러가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그렇죠. 애도 기간이니까 당연히 조금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한데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좀 많이 망가진 증시 여기서 계속 침울하게만 계실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이틀 지나면 또 25년도의 첫날이니까요. 네. 새로운 각오와 또 뭐 비전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그런 시간대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진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지만 참사지만 저희는 또 이 안에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하다못해 어제 그 사고를 보고도 참 냉정하기도 하죠. 시장에선 저 또 사고와 관련해서 뭔가를 또 찾아요. 그렇죠. 예, 종목을 찾습니다. 이게 참 냉정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야멸차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고 분위기 다운됐을 때 혼자 또 기분 뭐 이렇게 전환까지는 좀 아니지만 네. 묘수를 좀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방법 저희는 또 방법을 찾는 시장이고 네. 그 안에서 오늘 대표님이 또 좋은 전략과 뭐 종목들 인사이트를 주실 거니까 조금은 그래도 참고를 해주시면 올해 마무리를 그래도 확실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면 일단 짚어볼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장 심각한 것부터 짚어볼까요? 환율이겠죠. 지금 1,480원까지 넘었습니다. 15년 만이다. 뭐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다. 계속해서 듣는 말입니다. 뭐 네. 그래도 안정이 될 거야. 그래도 안정이 될 거야.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 했는데 거기를 넘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 제가 시장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좋을 때도 생각보다 더 좋고 네. 안 좋을 때도 지지선이 여기야라고 했지만 그걸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건 비단 종합지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율이든 뭐 금리든 네. 유가든 다 비슷해요. 이게 뭐 1,450원 안 넘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1,500원 근접하니까 이제 1,500원 넘는 걸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마 뭐 오늘은 안 넘겠지만 1월 달 중에는 한 번쯤은 찍을 확률이 높고 근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진 않아요. 네. 뭐 환율까지 이 정도까지 뭐 계속 그냥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1,500원 찍는 순간 순매수로 바뀔 거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오. 왜냐하면 1,500원이
그냥 갈 수 있는 최대치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1,500원 갔을 때 사면 오히려 환율의 역효과를 뭐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1,400원 후반대나 1,500원이 그냥 1년 내내 내년 내내 간다 그러면 정말 뭐 시쳇말로 정말 죽어나는 기업들도 있겠고 뭐 녹아나는 기업들도 있을 터인데 뭐 환율이라는 게 그냥 몇 년 동안의 평균치를 봤을 때 그래도 1,300원대 정도 후반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1,400원 후반이나 1,500원은 지금의 여러 가지 뭐 돌발적으로 나온 변수들에 의해서 조금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이 하락을 조금 기대하고 들어올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어요. 네. 어떨지 조금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니까 조금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커진 이유에는 그래도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배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어떻게 조금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거 이번에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게 이게 또 네. 일주일 정도 선포가 됐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게 또 없지 않느냐. 뭐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지금 탄핵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사실 외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이미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인데 아마 이 탄핵이 계속 이제 연속으로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이제 피로감 아니면 역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탄핵 더 이상 많이 진행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워낙 지금 분위기가 이게 누구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몰아가면 네.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정도 사실 뭐 역사에도 없었던 정도죠. 경제부총리가 행정부 수반을 권한대행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뭐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게 길게 연속돼서는 안 되는 이슈니까요. 네. 뭐 제가 봐선 뭐 탄핵에 대한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종료되는 게 가능한 헌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뭐 법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오래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가부의 결정에 있어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 달 내로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이고 그 뒤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네.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니까 이 제주항공 사고 이야기도 살짝 짚어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도 또 움직이는 쪽이 있을 거고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쨌든 투자의 시선으로 분석을 접근을 해보자면 항공주 쪽은 안 그래도 사실 투자 심리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번 사고로 분명히 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네. 이와 반대로 또 움직이는 쪽이 있을 거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좀 너무 민감하고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원인 자체도 사실 규명이 안 됐어요. 그냥 네. 추측을 많이 할 뿐이지. 다만 이제 하루 사이에 나온 현상 중에 제가 뭐 증권 공학적으로만 이용해 볼 이슈는 뭐가 있냐면은 네. LCC를 타도 되느냐라는 이제 여행객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뭐 LCC한테는 좀 불합리한 얘기인데 결국은 뭐 국적기도 사실 풀타임 서비스 항공사가 있고 네. LCC가 있다. 근데 어쨌든 경제적인 면을 찾아서 LCC 찾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비라든가 뭐 가동에 있어서의 아무래도 좀 열악함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따 종합적인 이슈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드론 섹터예요. 머스크가 주말 사이에
중국의 그 신형 전투기 생각해 보니까 저 뭐 유인 전투기 같은 거 계속 만들지 말고 장거리 드론 같은 게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X인가 거기다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론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제가 무려 8년 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인천공항공사에서 드론으로 다 공항 주변에 새떼를 쫓는다 이런 시연을 했다라는 기사를 어저께 찾은 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새떼 도래지고 새떼가 어느 공항보다도 많이 이제 옆에 있는 네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새떼를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한국이 이착륙 시에 근접하는 새떼를 막기 위해서 뭐 드론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좀 더 효율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오늘 드론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뭐 당연히 오늘 제주항공이나 네. 뭐 애경산업으로 이제 제주항공의 모회사니까요. 네. 보험은 많이 들어서 아마 실질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미지 신인도 하락 이런 그쵸. 것들에 대한 네.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작은 이제 항공들도 덩달아서 같이 조금 영향을 받겠죠. 짚어주신 것처럼 대형 아무래도 LCC 항공사 쪽에 쪽으로. 그냥 분위기상 조금 이거 타도 될까라는 오늘 보니까 벌써 아침 기사 보면은요 해외여행 취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 이번 연휴나 이제 설 맞이 이래가지고 단거리 노선으로 뭐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게 또 짧은 단기 노선은 LCC가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당연히 제주 항공 뭐 비행기에 대해서는 뭔가 취소율이 당연히 네. 많이 나올 테죠. 그래서 이게 당장 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상당히 그 예정이 돼 있어서요. 어저께 나오는 저녁 기사 보니까 보험 금액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1조도 넘게 보장이 되어 있어서 당장 이 사고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는 오히려 없을 수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를 이용하는 이용객률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LCC 쪽에 대한 영향 그리고 오히려 드론 쪽 이 새떼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살 때는 사실 이게 지역적인 이슈인데 쫓는데 드론을 이용한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몇 년 그쵸, 전에 네네. 채용이 된 바가 있으니까 관심이 크고요. 음. 당연히 드론은 뭐 딴 거 없습니다.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두 자릿수짜리 종목들이 뭐 한두 개쯤 속출하는 그런 네. 섹터의 강세가 나오는 게 네. 최근에 예였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 네. 그리고 모레는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네. 이번 주 안에는 거래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목요일은 또 새해 첫 거래일 늦게 열리고요. 오늘은 네.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네. 이렇게 사고도 있었고요. 지금 한 주가 굉장히 조금 전략을 조금 준비를 잘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아이고, 같은데 오늘의 전략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손도 잘 안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들어요. 이것저것 그냥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금방 하루가 좀 마감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어쨌든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동안 1년 동안 하셨던 거 좀 복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했거나 좀 넘겨짚어가지고 좀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또 많은 계획들과 또 많은 증권사들의 뭐 내년도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관련된 기사라든가 리포트 같은 것들 한 이틀 정도 탐독을 하시면서 새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헤드라인 일러주시는데 보니까 하나 또 무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IPO 대어들이 네, 여러 네. 등장한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얘기거든요. 어우. IPO가 계속 잔뜩 들어오면 뭐합니까? 시장에 에너지는 없는데 계속 들어오기만 네네. 하고 나가지는 않고 뭐 새해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지금 2,500개쯤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엔 한 1,000개 정도는
있으나 마나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 내보내지 않고 계속 들어만 오면 그냥 그 파일을 나눠 먹으니까 기업들별로 가치의 평가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면들이 누적될 거라는 거죠. 물론 사회는 밸류업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뭐 속아낸다라는 얘기들이 얼마 전에 있긴 했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컨트롤 사고도 좀 부재하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때 좀 형성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새 우리나라가 24년도에 부진을 좀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면 사전적으로 정책적으로 몇 가지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차질 없이 돼가지고 뭐 주주 환원 그리고 소액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몇 개쯤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네. 또 좋지는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 주에 진짜 그냥 심정적으로 해가 바뀌어요 이거 말고는 네. 연속적이죠. 사실 우리가 캘린더가 바뀌고 뭐 그러지만 네. 그냥 한 장 뜯어내고 나면 12월과 1월 사이에 바뀌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저런 거 있죠. 1월 2일부로 해서 미중 간의 또 규제라든가 이런 AI라든가 컴퓨팅 양자 쪽에 대해서 미국이 더 뭐 옥죄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바뀐다고 하면 이제 트럼프 시대가 1월 20일이면 열리니까 네. 관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시장을 놀라게 만든 그런 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들이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한테 좋거나 유리한 것들이 별로 없을 거란 전망들이 있어서요. 네. 일단 뭐 반도체라든가 그 배터리 쪽에 대한 뭐 보조금 이슈도 그렇고 뭐 하나 긍정적인 얘기들이 아직은 나오진 않아요. 다만 제가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미리 쏟아놓은 그 격한 거보다는 조금 누그러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서 네. 1월 하수쯤 돼서 뭔가 발표가 되고 나면 오히려 시장 그때쯤 좀 새로운 모멘텀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월 하순이면 결국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어떤 그래도 분위기가 좀 형성된 이후일 텐데 그러면 트럼프 이후 출범 이후 또 뭐 환율 수출도 그렇고요. 우리 네. 시장에 분위기가 바뀔 만한 일이 있을까요?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되뇌이고는 있는데 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없죠. 네. 다만 법안 같은 걸로 좀 바꿀 수는 있어요. 뭐 상법 개정이라는 게 일각에서는 이제 안 된다. 여기 한쪽에서는 또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그 본질에 대해서 만약 이해를 하고 뭐 밀어붙여서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침울한 상태를 한번 깨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떠나 있는데 네. 개인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또 요 틈새에 노려가지고 개인들이 못 팔 수준까지 올려보자 이렇게 기습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사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저희가 지금 사실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도 결국 취임을 해야 되는 거고 환율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수급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뭐 1월이 되고 뭐가 좀 시간이 지나야 지금 이 어떤 우리 증시의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이 조금 그래도 빛이라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저희가 이 안에서 주목해 볼 게 이제 움직이는 쪽, 뭐 섹터가 있는 쪽, 이슈가 있는 쪽이잖아요. 네. 뭐 아까 드론도 짚어주셨고, 뭐 양자 로봇 이런 쪽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략이라고 하기에도 좀 잔소무식한 건데요. 그냥 당분간 트럼프 취임 전까지 우리가 네. 뭐 매주 한 번씩 보니까 네, 계속 트럼프 머스크 쪽에 입을 바라보는 게 전략이라고 하면 좀 다소 좀 부실해 보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가장 좀 시쳇말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가장 센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이런 네. 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드론도 방금 머스크의 주말 발언 통해서 장거리 드론 필요하다는 얘기들로 인해서 오늘 드론주가 좀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양자 컴퓨터는 뭐 지난주도 내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들이 많았고 심지어 주말 사이에 그 웬만한 빅테크들이 빠졌는데도 양자 쪽의 대표 종목인 리게팅 컴퓨팅은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런 나름대로 선전하거나 덜 빠지는 종목도 양자였고 양자가 지금 주목을 받는 건 사실 뭐가 완성형이라 주목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몇 년 내로 기술 개발이 돼서 저런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되면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비트 컴퓨터의 그 암호 체계를 깰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네. 그게 뭔가 이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게 깨지고 파해가 되면 그쪽은 또 붕괴가 돼갖고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막 서둘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금융권이라든가 뭐 신약 개발한다든가 또 우주항공 이런 쪽에도 양자컴이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게 빨리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고 또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돼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1월 2일부터 중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뭐 투자를 또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 미국이 뭔가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거나 아니면 네네, 뒤집으려고 그렇죠. 하는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섹터가 또 하나의 뭐 전략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양자주가 그러면 번듯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약간 로봇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제가 로봇류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여기 보면은 움직이질 않네요. 제가 이 화면 따가지고 할 때는 되게 막 움직이는 영상이었는데 네. 여기는 뭐 스톱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중국에서 나온 로봇계인데 특이하게 밑에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거의 뭐 브레이크 댄스 비슷하게 춤을 잘 춥니다. 그리고 사람을 저렇게 하나 성인을 태우고 이동할 만큼도 힘도 세요. 네. 지금 비보잉도 하고 사람 태워서 질주도 하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공개되어 있는 최근 로봇계 정도의 성능을 뭐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로봇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부분도 하나의 섹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TSMC가 저 팬아웃, 팬 레벨 패키징이라 그래서 새로운 패키징에 대해서 이제 도전한다 이러는데 네. 원래 삼성이 처음에 하던 거거든요. 근데 뭐 저걸 이제 따라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요.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삼성 방식은 기판이 플라스틱인데요. TSMC는 유리 기판으로 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TSMC 쪽에서 만약 새로운 승부수를 던져서 그나마 삼성이 하고 있던 거마저 뭐 좀 앗아간다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유리기판 쪽이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도 아마 오징어 게임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일부 매체의 혹평을 받아서 네. 관련주가 막 하한가 가고 난리 쳤거든요 금요일 날. 그렇죠. 근데 일단 금요일 밤에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돼서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가 전 세계 93개국에 서비스를 해요. 네. 근데 93개국에서 전부 1등을 했다는 거죠. 오징어 1대는 82개국에서 1등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 사이에 이제 5, 6년 지났으니까 11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체 서비스 국가에서 전부 다 1등 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까지 이틀째 1등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망작이다 뭐 잔혹하기만 하지 서사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평가는 좀 박했고 네. 로톤이라고 하는 그 토마토 지수도 1보다는 낮긴 낮은데 그래도 연말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신작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후졌다 그래도 볼 게 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스코어라든가 이 주목도는 굉장히 뭐 개봉한 시점이 굉장히 좋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혹시라도 일부 또 좋게 보는 데도 있어요. 네. 시각이. 그래서 이번에 그 골든글러브에서 만약 1월 5일인가 그 시상식이 있는데 네. 상을 받게라도 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당장 금요일 날 하한가 쳤던 애들이 오늘 최소한 반상한가 이상은 치지 않을까? 아니면 도루상한가 갖다 놔야 이제 보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평가가 이제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어느 때보다도 그 협업해서 나오는 그 뭐 과자를 네, 비롯해서 정말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게 분위기가 GS25에서도 뭐가 협업한 그 뭐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첫날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갖고. 근데 첫날 저녁 때 돼서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협업 상품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일단 내놔서 이렇게 내놓으면 뭐 팔리겠죠. 웬만큼 팔리면 뭐 BEP라든가 이런 거 달성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3탄도 지금 계획 중이라 내년 아마 상반기 중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감독도 그러셨더라고요. 3탄이 더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게 2탄은 약간 건너뛰고 네. 3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한번 뭐 다시 음. 꿀렁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오지 않은 거 하나 또 비밀 병기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머스크도 한마디 했지만 주말 새에 트럼프도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틱톡에 대해서 아. 틱톡 금지 원래 지금 미국 법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거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나는 틱톡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어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 그래서 틱톡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딱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예, 뭐 아시겠죠 뭔지 안 불러드려도 예. 자 찾으세요 여러분. 예, 제가 불러드리는 거 맨날 받아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맨날 불러달라고 하시지 말고. 예. 그리고 아이. 이거 시험 문제인데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불러드린 단독 기사 종목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성과는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2%대 시작해서 고점 7%대까지 갔으니까 한 5% 정도 움직였어요. 여러분 네. 땅 파보세요. 이 겨울에 뭐가 나오나. 예. 자 오늘 단독 종목 중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올해 내내 잘 간 종목이라 네. 특별히 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최근에 조정이 좀 있는데 회사는 내년도에 뭐 연간 최대 실적 나온다고 하는 DKND입니다. 네. 이 분야가 가죽 쪽이라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회사가 성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조 가죽이나 합성 피혁 같은 유로 기존의 천연 가죽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고요. 이게 네. 하다못해 그 자동차 시트의 인조 가죽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쪽이 아니라는 거 이 회사가 증명하고 있고 다만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아요. 네. 돈 버는 거에 비해서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녀석 좀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틱톡 관련주 그래도 불러주세요 하시고 네, 뭐- 모비데이즈랑 한 가지는 뭐예요 한 하시는데 가지 모비데이즈가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요. 네. 하나 조금 움직인다고 하면 걔는 좀 마지못해서 올라가는데 FSN이라고 그것도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모비데이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필기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 개장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의 전략 결국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그냥 조금 잘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겠지만 또 저희가 그래도 나름 2025년이고 새해니까 뭐 네.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겠지만 저희가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고 뭐 1월 효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조금 전략을 세워볼까요? 원래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비전들이 발표되고 특히 그룹사들의 비전 같은 것들 또 오늘 원래 하려다가 안 했던 연기됐다고 하는데 국정 운영 계획 같은 것들 네, 발표되면 맞아요. 네. 1월달 뭔가 좀 희망적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통 움직이는 중성주가 좀 잘 올라가는 1월 효과라는 게 이론적으로 있는데 네. 올해는 어. 조금 기대가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비관적이거나 기대 안 하면 오히려 뭐 튀어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왜 튀어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없거든요. 네. 근데 시장과 지수가 올라갈 때 맨날 우리가 저거 왜 가는데 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 답이 없이 올라가는 경우거나 답을 모르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그냥 분위기가 확 달라졌구나 새해가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이라도 좀 쫓아가서 단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든 잔고 관리 좀 하셔야 되는 시간대예요. 오늘도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 좀 움직이는 섹터들, 주도 섹터들,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너댓가지의 주도 섹터와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네. 잔고 방어를 하시는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 2024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25년도에는 다 같이 행복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 진짜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새해에는 조금 더 힘찰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기대를 그리고 하면서. 제가 오늘 유종의 미잖아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지금 벌써 두 번째 방송 출연이거든요. 오늘 네. 오늘, 아침에 하시고 네. 지금 밤까지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예, 이따가 11시 반에도 있고요. 저녁 5시 반에도 있고 밤 11시에도 있고. 어우. 예, 오늘 하루 종일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주 뵌다고 짜증내시지 말고 자주 좀 좋습니다.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현 대표님 보실 수 있으니까 저보다 오늘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1개 하루만요. 남았는데 오늘 3개나 남으셨다고 하니까 저녁 방송도 좀 같이 저녁 오후 밤까지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우리 김동현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